주요 그 상경, 하경으로 나눠져 있죠. 64개 중에 30개, 우리 이제 중화리로 끝난 그게 상경이고, 나머지 34개가 하경이에요.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상경, 하경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경은 하늘의 비전을 담고 있고, 하경은 인간사의 이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상경은 하늘과 땅, 건, 곤계로 시작을 하고 물, 불, 감계, 리계로 끝나요. 그 하경은 함께, 함께로 시작을 해서 기재, 미재계로 끝나죠. 이제 상경에서는 이제 천지가 교감해서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하경인 인간사도 음양의 교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는 음양, 즉 남녀가 교감하는 계이고 함께는 그것이 유지돼서 부부가 되는 것,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택산 함께인데요. 위는 연못이죠. 상께는, 학께는 산이죠. 택산, 산 위에 연못이 있는 형상이에요. 이제 뭐 백두산 천지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원래 함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함자잖아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이라고 풀어요. 이제 뭐 보통 느끼다, 감흥하다, 뭐 감동하다, 교감하다 여러 가지로 푸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감인 거예요. 함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서로 이렇게 감흥해서 느끼려면은 뭐 하나만 가지고 하긴 힘들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써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리고 결국은 또 마음으로 감흥해야 되는 게 이제 밑에 효사에 보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함 아래 마음심 있는 게 이제 감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또 뜻글자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천이 해석하는데 거기 주에 보면 함은 감인데 감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뜻이 있어서 남녀가 서로 감흥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상계하고 학계가 이 사람 관계로 보면 학계가 이제 간계인데 그게 이제 소남이죠. 그리고 상계는 이제 택계인데 소녀죠. 그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양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 음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서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소녀, 중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음양의 교감인데 이제 사람으로 보면 젊은 남녀의 교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전에서 보면은 이런 함의 때에는 군자는 연못이 산 위에서 적셔줘서 막힘없이 두루 통한다. 이걸 보고 이제 마음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감흥을 하려면 이제 자기만 주장하고 있어갖고는 감흥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감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하려면 결국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감흥해서 사귀는 때이긴 한데 또 이렇다 보니까 뭔가가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뭐 좀 휘둘릴 수도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괴사를 볼까요? 함형, 리정, 취녀, 길. 함께는 형통하니 빠르게 하는 것이 이롭고 취녀, 이거는 이제 결혼한다는 의미예요. 여자를 얻는다. 여자에게 장가들면 길하다. 이제 이게 함은 이제 감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감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교감하는 것이니까 일단 음양이 서로 교감을 해야 뭔가 뭐든지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형통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감흥하는 것은.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간께는 그치는 거잖아요. 그치는 특징이어서 독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택계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이 독실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감하면 이제 음은 기뻐하면서 응한다. 이런 이제 구조인 거예요. 음과 양이 감응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양이 음한테 낮춰서 아래에 있죠. 아래가 양이고 위가 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또 혼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혼인의 때를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을 취하는 것 여자에게 장가들면 길하다 이렇게 이제 괴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같은 때 이런 감흥에 이 괴에서 생각이 되게 많이 나죠. 요즘 워낙 이 제대로 감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연애를 하는데 진심이면 이제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돼서 서로 감흥할 수 있겠지만 오만 무슨 약간의 속셈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휘둘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스토킹이니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양의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서 보면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효사는 이게 이제 감흥하는 괴인 만큼 효들이 다 정응이에요. 보시면 초육과 구사, 유기와 구오, 그 다음에 구삼과 상육 이렇게 다 응하죠. 서로 응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응하면 우리가 되게 도움을 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좋은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꼭 좋지만은 또 않아요. 감흥의 이 10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볼 거지만 초육 같은 경우는 이제 감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유기는 또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구3은 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감응하는 것에 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약간 그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초육, 함기, 무. 이 무는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인데요. 초육은 엄지발가락에서 감응한다. 뭐 감응함이 엄지발가락이다.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발가락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감응이 시작되는 게 이제 발가락부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근데 초육은 사실 구사랑 정응이라서 구사의 감응에서 반응하는 건데 뭔가 미미하죠. 여기 발가락은 사실 이게 움직인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는 거죠. 움직이긴 하겠지만 발가락을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게 발로 걸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발가락만 움직여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미미한 거. 이제 초요는 미미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고 육이 한기비, 흉, 거길. 이 비는 또 장단지예요. 발가락에서 시작을 했죠. 장단지로 약간 올라갔죠. 근데 이제 장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사실 장단지 근육이 먼저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발이 나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장단지는 먼저 움직이는 어떤 표상인 거예요.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좀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감응하는 것에서 유기는 사실은 양이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응하는 게 이제 이 음인데 자기가 먼저 조급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편안히 여기고 일단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감응해야 되죠. 감응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동하는 게, 먼저 움직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6.2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실 6.2는 중정하잖아요. 그리고 구호하고 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보면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중정하면서 6.2가 구호하고 이렇게 응하는 관계에서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함의 시대에는 이게 유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호에 먼저 응하게 되면은 흉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9.3 함기고 집기수 왕민. 이 고는 이제 그 고관절, 넓적다리 이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의 그 하반신의 맨 위죠. 넓적다리에서 감응한대요. 근데 이 집기수, 지키는 바가 그것을 따르는데 나아가면 부끄럽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9.3은 하교의 끝이에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또 하반신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몸을 상체와 하체로 나누고 궤도 뭐 상궤, 하궤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제 그 하궤의 끝, 하체의 끝에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몸이 이제 위를 몸이라고 본다면 몸 아래에 있고 또 다리의 끝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혼자서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이 고관절이 자기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삼은 뭔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집 기수가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건데, 이천은 이제 그 구삼이니까 그 상륙에 집착해서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약간 이렇게 감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방적인 거죠. 특히 이제 뭐 이런 이 구삼 같은 경우는 약간 스토커 같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뭔가 이거는 따라서 가는 것, 집착해서 따라서 가는 것, 이제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사로 가면 구사, 정길, 회망, 동동왕래, 붕종이사. 구사는 올바름을 굳게 짚으면 길하고 후회가 없다. 동동왕래, 이 동은 왕래가 끊이지 않는 모양,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말해요. 그렇게 그런 형태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붕종이사, 친구가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만 따른다. 가까운 친구만. 널리 따르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만 너를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봅시다. 초6에서 고3까지 이제 학계효사에서는 아까 엄지발가락, 장단지, 넓적다리 이렇게 이제 이어졌죠. 그러면서 그 특성으로 이제 감흥하는 상황을 풀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구사에는 몸이 안 나왔죠. 몸에 어디 부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천과 주자가 해석을 하기를 구사의 자리는 다리의 위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9, 5로 가면 등이 나와요. 등이. 그러니까 그 등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또 세 양 가운데 여기 이제 중간에 양이 세 개가 있잖아요. 93, 94, 95. 그 중에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음에 해당한다. 몸으로 보면 사실 심장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해당하여서 감흥하는 주체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감흥하는 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 구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사로 올라오면은 이제 그 이치가, 감흥하는 이치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흥하는 이치는 다 통해야 되는데 그걸 사사롭게 매이면은 이제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동동왕래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동동왕래 하면 붕종이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제 정하고 길에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쾌 감흥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걸로 옮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발가락, 장단지, 넓적다리 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약간 마음, 생각, 이제 어떤 이치 이런 쪽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사전을 막 인용해서 푸는 게 보면은 그 이치가 이제 그 뭔가 이 성인의 이치, 성인이 천하를 감통시키는 이치에 대해서 막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천하의 마음을 감흥시켜서 뭐 더위와 추위, 뭐 비 오고 변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연의 이치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사도 약간 그 마음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치대로 제대로 굴러가는 것. 이런 거를 정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결국은 사람 관계에서는 마음을 비워서 아집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육아식으로 풀면 사심이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수준에서 성인 수준에서 이렇게 감흥하려면 쉽지 않은데 사실은 뭐 작은 이런 인간관계를 봐도 결국은 그런 이치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감흥을 하려면 어쨌든 자기를 고집하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감흥을 하려면 뭐 나를 좀 비워야 되고 뭐 나를 막 고집해갖고는 도저히 감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사효에서 특히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호로 가면 9호 함기매 무회. 9호는 이제 매는 등이에요. 등살. 우리 보통 말하는 등갈비 막 이런 거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등심이라고 하나?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등에서 감흥하니 후회가 없다인데 여기도 또 굉장히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경우는 되게 이게 긍정적으로 풀고 어떤 경우는 또 전혀 감흥을 못한다고 풀고 이래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등에서 감흥한다라는 걸 이제 다르게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이 등에서 감흥하는 건 감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마주 보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구호에 이게 있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구호의 자리니까 이제 천하를 감흥시켜야 하잖아요. 아까 구사에서 본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감흥의 이치를 구사 정도만 해도 이제 알아야 하는데 구호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천하를 감통시켜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기하고 유기하고 정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상륙하고 가깝죠. 이게 지금 감응의 때잖아요. 감의 시대에 뭔가 나하고 응하는 게 있고 또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응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쪽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구호는 사실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사롭게 감응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스케일 크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나 상육 이렇게 매이면은 이제 천하를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등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감흥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육이나 상육에 매이지만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최선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심장을 등지고 있는 등, 이거는 보고 듣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심이 별로 개재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기와 정이고 또 상육이 있어서 사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심이 작용하기가 쉽고 또 이게 위가 상계가 지금 택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쉽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기가 쉽죠. 그렇지만 등으로 감응하면 그런 사심이 개재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후회가 없다.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 보면 뭐 아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얘기하는 건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걸 어떤 특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느낌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호의 자리에서 감응을 하려면 이제 큰 스케일로 뭔가 감통을 시켜야 하는데 사심이 개재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류, 함기, 보, 협설. 보는 이 광대뼈, 여기 보조개, 뭐 여기 얼굴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협은 뺨이죠. 그리고 설은 혀죠. 이게 이제 이 말을 하면 이게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보, 협, 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로 감응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륙은 이제 함께 끝이죠. 그러니까 막 끝에 왔으니까 지극하게 지금 감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택배의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말로만 약간 감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사실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진심을 다해서 사실 감응해도 서로 이제 진심을 다해야 또 통하고 그래야 그게 응이 오고 이럴 텐데 이제 말로만 약간 립서비스, 건성건성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진실된 교감은 좀 거리가 멀겠죠. 상륙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형, 리정, 취녀, 길, 초유, 함기무, 유기, 함기비, 흉, 거, 길, 구삼, 함기고, 집기수, 왕린, 구사, 정길, 회망, 동동왕래, 동종, 이사, 구오, 함기, 매, 무회, 상류, 함기, 보협, 설.